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이준규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네, 어제 폭우로 충청 지역, 또 전북 지역, 경북 지역, 이 중부 중심으로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간밤의 일은 아니고 네. 어제 새벽부터 어제 낮 동안 굉장히 많은 비가 곳곳에서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중남부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집중호우라고 하죠. 예. 이제 내렸는데 이제 일단 뭐 인명 피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6분이 돌아가시고 2명이 실종이 되는 그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예. 전북 군산의 어청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간당 146mm라는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그 외에 뭐 이렇게 충청도 지역에 피해가 많이 컸었는데 충청도에서도 이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공식 기록에 측정된 이 군산 내흥동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131.7mm가 이제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군산의 이 연 강수량, 1년 전체 강수량이 1246mm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년치의 10%가 넘는 비가 하루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그 365일 중에 하루에 1시간 동안에 1년 전체에 10%가 넘는 비가 내렸다는 와, 겁니다. 1시간 안에 1년치의 10%면 진짜 얼마나 쏟아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어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가 커졌는데요. 예, 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제 단계를 2단계까지 높여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내리다 보니까 피해가 컸는데요. 네. 충남 논산 오피스텔 승강기 안에서 이제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서천에서도 산사태로 70대 남성이 이제 그 토사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고 뭐 네. 금산 진산면에서도 이제 60대 여성이 산사태, 그다음에 뭐 운전하던 이제 남성이 이제 옥천군 삼청리에서는 이제 하천으로 이제 물이 막 내려오니까 휘말려서 차가 떨어지면서 이제 사천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이런 식의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수해 피해 주민을 연결해 볼 텐데 대전 용촌동에 정뱅이 마을이란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가 오면서 뚝이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잠긴 겁니다. 대전 시내에 살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정뱅이 마을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가서 구출을 해왔어요. 예, 그분을 지금부터 잠깐 연결을 해보죠. 대전에 사시는 김중훈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수해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선 어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아침 날씨는 뭐 비도 없고 간밤에도 비는 안 왔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네, 흑석동 복지관에 동네 분들하고 같이 계시죠? 정뱅이 마을 분들 다 전에 피난해 다 계시는 예. 그런 상황. 자, 예. 어제 새벽 대전에 비가 얼마나 왔던 건가요? 비가 뭐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렇게 시끄럽게 나가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 살 정도로 막 강물이 된 거예요. 제가 87년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87년도에 그렇게 큰 비가 왔는데 이거보다는 못했어요. 그때도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87년도에. 예. 근데 그것은 게임이 안 됐어요. 87년 홍수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 비가 왔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시내 선생님은 사시니까 예. 비가 와도 뭐 그냥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까? 예, 집주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어머님이 연락이 안 된다. 방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대표했는데 어머니가 안 보인다. 연락이 안 된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간 거죠. 대전 용촌동 정뱅이 마을 어머니 사시는 곳을 향해서 그 새벽에 달려갔더니 눈앞에 어떤 풍경이 펼쳐졌습니까? 좌측 뚝방이 터져가지고 물이 동네로 유입이 되는데 그 순간에 유입되는 물이 태평양에 밀려오듯이 그냥 민물에서 파도가 치더라고요. 민물에서. 민물인데 뚝이니까 그 민물인데 바다의 파도처럼 막 넘실대요. 네, 그 정도로 막 치더라고. 근데 다 대피했대. 그 조금 있으니까 한 2, 3분 있으니까 저쪽에서 한 100m 떨어지는데 집 앞이가 저희 뚝방에서 보이거든요. 집이. 예. 어머니 집이. 예. 1000만 미터까지 탔는데 어머니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 좀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 대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쪽 어머니 집 그 지붕 위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네. 사람은 안 보이는데 살려달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옆집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예. 사람 살려라. 예. 그 현장에 또
미리 대피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어머니가 안 나왔대. 아, 대피 장소에 어머니는 안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파도가 치듯이 바다에 파도 치듯 넘실대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집까지 거리가 한 100m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을 끌고 갔었어요. 포크레인을. 제가 포크레인을 하거든요. 장비. 포크레인 기사세요? 네. 포크레인 뒤에 기름통이 있었어요. 기름통. 예. 그 한 마짜리 기름통인데 기름을 붓고 그걸 잡고 가는데 안 되겠다라고 파도가 너무 세갖고 그걸 버리고 수영을 해서 갔는데 그 옆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옆집으로 들어가니까 수영을 해서 집까지 가셨어요? 예. 예. 수영을 해서 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머리만 대놓고 목이 다 잠겼어. 기둥을 잡고 있는데 예. 거기다 불마가 떠있길래 거기다 올려가지고 지붕 위로 올려놓고 저는 어머니한테 갔지.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했었는데 그 순간에 소리가 없는 거야. 아, 옆집 아주머니 구하고 있는데 어머니 소리가 그쳐버렸어요. 그쳐버렸어. 예. 어머니가 이제 도진 달고 지붕을 타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지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지붕을 타고 가는데 엄마가 지쳐서 엄마 내놓고 엄마 내놓고 숨을 쉬고 있던 거예요. 물속에서. 선생님 지금 감정이 다시 복받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아유,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어머니는 기둥을 잡고 처마 끝 기둥을 잡고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처마 끝을 잡고 버티고 계셨어요. 처마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근데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소리도 못 지르셨던 거군요. 못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너 죽는다. 오지 말라고. 아, 너 죽는다고 아들아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중훈아 너 오지 마 이러셔요. 너 죽는다. 오지 말라고. 아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붕 잡으셨어요? 지붕 타고 넘어가서 예. 물로 들어갔죠. 물 들어가니까 제가 지형을 아니까 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담을 타니까 거기서 조금 자꾸 발을 지탱할 수가 있더라고. 아, 물 속에 담이 보이진 않았을 텐데 어디 담이 있는지는 아니까 그걸 밟으셨어요. 아니니까 담을 옆에 가니까 가슴까지 올라와요. 예. 담을 짚으니까. 예. 어머니 손을 잡으니까 잘 안 잡혀. 예. 그래갖고 제가 물로 더 들어가고 어머니 땡기니까 기운이 빠져 못 올리겠더라고. 못 올리겠어요. 힘이 안 받쳐지죠. 그렇죠. 예. 네. 소파가 하나 떠내려 오더라고. 소파. 그래서 소파를 어머니도 올려놓고 소파에서 지붕 위로 올렸어요. 어머니를. 예. 지붕을 올려갖고 둘이 이제 있으니까 저쪽에서 아주머니 올리는 아줌마가 자꾸 미끄러진다. 아주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하니까 119가 이제 그 보트를 타고 그 중부를 타고 3명이 오는 거야. 아이고, 보트가 왔어요. 119 보트가 그때. 네, 3명이 전부 다 이제 모시게 된 거지. 아이고, 세상에. 순간적으로 한 10분 사이에 어머니 다 모시고 나니까 그 공간 10분 목 내미는 공간이 한 10분 사이에 잠겨갖고 지붕 처마가 완전히 잠겨버렸어. 이게 10분 아니면 돌아갈 수 있어. 10분만 늦었더라도 그 옆집 아주머니, 어머니 다 큰일 당하실 뻔했네요. 10분 있으니까 지붕 처마까지 물이 완전히 차더라고. 이제. 여기서 목을 내놓고 숨 쉬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좀 어제 상황을 그냥 기억만 하셔도 다시 눈물이 날 정도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셨네요, 선생님. 네. 아,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그 마을에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거죠? 없었어요.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물은 빠졌지만 엉망이 된 마을을 다시 재건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그 상황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을 주민분들 힘내시라고 전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대전에 어제 그 침수 피해 상황이 어땠는지 그 침수 피해 현장에 가서 이 주민들을 구한 분이세요. 김중훈 씨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대단했네요. 좀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지금 고향의 어머니 생각난다는 문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이게 예견돼 있고 구조적이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만에 한 번, 100년 만에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만에 한 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댐, 교량 이런 거 저수지 이런 거 물을 막는 거 관련돼서 200년 만에 한 번의 기준으로 다 댐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지금 다 갱신됐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금산, 군산, 추풍령 이런 데들이 다 200년 최고 기록을 깨버렸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100년 동안에 지구 온도는 1.3도 올랐는데 서울은 3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서울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더 빠르게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온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극한호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시간당 30mm 혹은 시간당 50mm 아니면 3시간 동안 누적 90mm 이게 이제 집중호우,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기상청에서 쓰는데 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1974년부터 83년까지는 연평균 7.8회였는데 2014년부터 2023년 10년까지는 18.9회로 2.4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지금처럼 탄소를 계속 배출을 하면은 논문에 따르면은 2040년에서 2060년에는 현재보다도 46%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저기 소방청에서도 지금 저 자료를 냈는데 2022년에 구조 건수가 지금 2022년 대비 작년이 39.6%가 구조 건수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 데가 다 침수되고 그래서 구조를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은 예.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시스템은 이제 소방청도 바꿔야 되고 이를테면 뭐 기상청 예보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지금 행안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어쨌든 이번 달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 비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또 가자 보면 이게 지금 지구의 환경 변화. 기후 문제까지도 넘어가게 되는데 그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당장 막을 수 없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방법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임성근 구명 로비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죠. 이제 구명 그렇죠. 로비. 이제. 새로운 내용이 뭐가 또 나왔습니까? 이제 그 정치권의 공방이 번져서 이게 야권에서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은 이거 정권 뭐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자 또 대통령실 이거 방어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제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이게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깊이 관련돼 있는 이모 씨, 이 씨에게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 사람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데 그러면 이 구명 로비를 한다고 하면 그럼 그 창구가 누구였겠느냐? 대통령실에 김 여사 아니겠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거 삼척동자 다 아는 일이다. 그러면 이게 몸통이 결국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또 자백이 될 수도 있고 스모킹건도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입 의혹의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한 건데 그 이유가 이 씨의 발언을 통해서 둘 사이의 네트워크가 확인이 된 거다. 자, 그제 나온 이종호 씨와 그 녹취록 공익 제보자 사이에 녹취 파일이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의 파장을 네. 만들어낸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거 봐라, 녹취록 봐라. 결국은 도이치 주가 조작범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한테 구명을 부탁했고 그것이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경로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인 거고 네. 대통령실 입장 나왔죠? 네, 대통령실이 어제 이제 공지문을 냈는데요. 뭐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했다 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 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근거 없는 주장,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혀 관련 없는 일인데 허위사실 유포 그만해라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 그렇다면 또 하나의 당사자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 네. 그 녹취록에서 발언을 했던 그 이종호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언론사들을 막 여러 언론사들을 만나가지고 예. 바로 당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곧바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부인한 부분이 녹취 내용이 내 생각이 아니다. 해병대 카카오톡에 단체 대화방이 맺는데 다른 멤버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낸 문자를 읽은 거다. 이게 내가 생각을 쭉 말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읽은 거다. 아 그러면 그 5명 있는 단톡방 네. 멋진 해병이란 이름의 단톡방 안에 다른 사람이 한 걸 네. 내가 읽었다 그런 건가요? 네, 그 단톡방 멤버 중에 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었던 A 씨가 있는데 이제 해병대 후배라고 하거든요. 공수처에 이제 통화 녹취를 제출해서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하고 이제 다 같이 해병대 후배들이어서 그 A 씨를 통해서 그 변호사도 소개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그 발언들이 내가 직접 생각한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걸 읽어주는 과정에 녹취가 된 부분이어서 이게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다. 일단 이렇게 부인을 했었고요. 일단 내 생각 아니라 읽은 거다 그거고. 네. 두 번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VIP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말한 게 아니다. 그럼 누구래요?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다. 아,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야기하겠다라는 네. 거였다. 자기들이 해병끼리의 대화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VIP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하필이면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VIP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아무한테나 이걸 붙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VIP는 이제 대통령을 일컫는 말로 네. 알려져 있는데 혹시 뭐 해병대 안에서는 VIP를 사령관이라고도 한대요? 그거 좀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VIP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원앤올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믿기 의혹으로 어려운 남아 있는 부분들이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이 얘기도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사단장하고 직접 내가 나눈 대화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내가 허풍 떨듯이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취지의 네, 이야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사단장은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단톡방에서만 아니던 이런 사이일 뿐인 건데 내가 굳이 구명을 왜 하겠어?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이 어제 하루 종일 오고 갔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이쪽 업계에서 네. 일도 하고 언론계에 들어온 지 한 24년 됐는데 네. 해병대 사령관의 VIP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 듣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지금 문자 1월 15일 문자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V랑 통화하시는 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김건희 여사가 V라는 표현을 써요. 한동훈 후보한테 보낸 그 문자. 첫 문자예요, 이게 예, 첫 문자. 예. 그러니까 V가 뭐냐 이제 다 그냥 보는 순간 다 알아요. VIP 얘기하는구나. VIP 누구냐?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V1, V2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를 V2라고 뭐 쓰는 약어로 이제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얘기인데 이거는 저는 뭐 전혀 신뢰가 안 가는 거고. 이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8월 9일 날 이거 지난해 이 첫째 통화는 8월 9일 그리고 2023년 8월 9일. 예, 지난해 8월 9일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통화는 이제 올해 3월 4일에 있는데 먼저 8월 9일부터 얘기를 하면은 예.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익제보자가 물어보는 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라고 하니까 이종호가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들을 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어보잖아요. VIP 쪽에서. 문제는 그런데 8월 9일에는 VIP가 경로를 했거나 VIP가 개입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안 나온 때예요. 무슨 얘기냐? 8월 9일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항명 수괴죄로 입건이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8월 11일에 KBS 사사건건에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박 대령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고 경로설이 처음 나온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나온 거는 MBC의 스트레이트가 뭐 8월 27일에 보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추론만 하거나 몰랐던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이종호는 이 두 대화는 안다라는 거니 VIP가 지금 이 지켜주려고 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은 뭐 이제 A 씨라고 불리는 다른 언론에 송모 씨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다 조사해야죠. 그러면 송 씨 조사하고 이 씨 조사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여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 쪽의 입장도 나왔잖아요. 그 임성근 사단장 쪽에서는 시점상으로도 이 통화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 내놨죠. 네네. 자신이 작년에 이제 7월 28일 날 오전에 김기현 사령관한테 사의를 표명을 했다. 예.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결재를 한 게 그 이틀 후인 7월 30일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번복한 게 그 다음 날은 7월 31일이었는데 그러면 뭐 이게 모든 일들이 다 7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이 통화가 언제 이루어졌냐? 이제 8월 9일 아니냐? 아니 근데 8월 9일 날 구명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나는 이미 7월 달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늦어도 8월 초 이런 일이 발생한 직후에 막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덤벼들어서 8월 초에 했으면 모를까? 아니 8월 9일 날 통화한 내용 가지고 무슨 구명을 한다고 하냐? 타임 라인상 시점상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사표 낸다는 얘기 한 적도 없었다. 그 얘기도 입장문에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팩트로 봐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엇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종호 씨 임사단장 대통령실 이야기하고 지금 그 공익제보자 쪽 이야기 또 민주당 쪽의 이제 의혹 제기 전혀 말이 다른 상황이어서 결국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예, 네, 뭐. 어떻게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이 부분에 일단 주목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하느냐가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화 기록 예. 내역을 이제 보면은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연결고리가 뭐가 있는가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종호 씨랑 임사단장이랑 직통을 한 거면 그러면 뭐 더 이상 이게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계제가 없는 건데 이종호 씨하고 제3자가 통화를 한 거다 보니까 이종호 씨가 나는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사단장까지 연결고리 하나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지금 서로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예. 둘 사이도 그렇고 그 멤버들끼리도 그렇고 이게 예. 어떤 관계였느냐 요걸 좀 밝혀내는 게 연결고리가 네.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잠시 후에 민주당 천준호 의원 인터뷰하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